광주광역시민의 주요 교통수단 가운데 하나인 택시 기본요금이 다음 달 1일부터 4,300원으로 1,000원 인상됩니다. 전기료와 도시가스료 인상에 이어 수도요금 인상까지 추진되는 가운데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여름 폭염이 예보되면서 전기요금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캐시백 제도와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소개합니다. CCTV 관제센터가 범죄 단속은 물론 예방에도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잠들지 않는 데다 날카로운 맨눈으로 곳곳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최근 3연승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잠시 침체에 빠졌던 분위기도 되살아나면서 화끈한 공격 축구가 관중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혁신기구 위원장에 선임했던 이래경 다른 백년 명예이사장이 임명 9시간 만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오늘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사인이 지닌 판단과 의견이 마녀사냥식 정쟁의 대상이 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논란의 지속이 공당인 민주당에 부담이 되는 사안이기에 혁신기구의 책임자직을 스스로 사양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이사장을 당 혁신기구 책임자로 임명했지만 천안함 미국 조작설 등 과거 언행이 논란을 빚으면서 이 이사장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혁신위원장 임명으로 전당대회 돈봉투 사태와 코인 논란의 수습을 기대했지만 임명 9시간 만에 이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내 갈등과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광주광역시민의 주요 교통수단 가운데 하나인 택시 기본요금이 다음 달부터 4,300원으로 1,000원 인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생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데다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지고 있어 서민들의 부담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택시 기본요금이 다음 달 1일부터 인상됩니다. 광주광역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300원에서 4,3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모범택시와 대형 승용택시의 기본요금은 3,900원에서 5,100원으로 1,200원 인상됐습니다.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입니다. 다만 거리와 시간, 할증요금은 변동 없이 현행 요금 체계를 유지합니다. 시민들이 단순히 부담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택시를 이용했을 때 조금이라도 서비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택시업계와 노조와 이렇게 함께 노력해서 서비스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택시 요금 인상과 더불어 공공요금도 들썩이면서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더욱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자료에 따르면 전기료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5.7%, 도시가스 요금은 25.9%, 지역난방 요금은 30.9%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광주시의 경우 내년 상수도 요금 인상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이 지금 77%이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기본적으로 한 23%는 올리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요. 지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지만 택시 요금에 공공요금까지 체감되는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어 한숨 소리만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올여름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며 가게와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한전은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들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제도가 있는지 정경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해 전기요금은 2차례에 걸쳐 킬로와트 시당 20원 넘게 인상됐습니다. 고물가에 전기요금 부담까지 늘어나자 주부들은 폭염이 예고된 올여름 에어컨 사용을 최소화시켜볼 생각입니다. 올해는 집에서 에어컨 안 쓰려고요. 낮엔 내 안 틀어놓으니까 그래도 시원해요. 우리 집은 안 틀고 웬만하면 안 틀려고요. 선풍기 계속 돌리지 몇 대. 에어컨을 켜지 않을 수 없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한숨이 더 깊습니다. 여름철 한 달 전기요금을 100만 원까지 예상한다며 이달만이라도 선풍기로 버텨보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매출은 평소보다 한 3분의 1 정도 줄었는데 공과금 다 올린다고 하니까 여름에는 전기세도 올린다고 하니까 이거 뭐 진짜 세금만 내다가 뭐 이거 끝날 것 같아요.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는 부담 경감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는 전기요금을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감축하면 2분기 인상률을 반영하지 않은 요금을 적용하는 에너지 캐시백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7일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신청하면 전기요금을 차감받거나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월에서 9월 여름철 전기요금에 한해 분할 납부도 확대됩니다. 한전과 직접 계약한 주거용 주택뿐 아니라 아파트 등 집합 건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도 최대 6개월까지 전기요금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전온 애플리케이션 또는 아파트나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받는데 월별 분납을 위해 매달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와 한전은 전기 사용량과 예상 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광주 동구 지산동에서 조선대학교 교내를 관통하는 왕복 2차선 도로가 오는 9일 개통합니다. 사업비 42억여 원이 투입된 지산동 조선대 우회도로 개통으로 조선대 교내를 통한 도심 접근성이 향상돼 충정로와 지산 유원지 등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걸로 기대됩니다. 오는 9일엔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하는 개통식도 예정돼 있습니다. 목포시 CCTV 관제센터 직원이 촉법 소년들을 포함한 용의자 4명을 실시간 추적 신고해 현장에서 검거했는데요. 24시간 곳곳을 감시하던 CCTV 관제센터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를 쓴 무리들이 주차된 차량들을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차 터리를 시도합니다. 절도 행각을 벌인 뒤 택시를 타고 도주를 시도하지만 경찰차가 막아서며 그대로 붙잡힙니다. 검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0분. 13살 촉법 소년들을 포함한 10대 4명이 절도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CCTV 관제센터 직원이 신고한 덕분입니다. 경찰서로 사달에서 바로 나갔거든요. 많이 도움됐죠. 도주하는 것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우리가 쫓아갔거든요. 택시 타고 도주하는 것을 근거를 했죠. 고등학생 1명, 중학생 3명. CCTV 관제센터가 용의자 검거부터 예방까지 결정적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에서만 절도범을 비롯한 범인을 검거한 건 700여 건. 전남 지역에서는 경범죄와 강력범죄 등 3,000건이 넘습니다. 이 밖에도 CCTV 관제센터는 광주에서 사건 사고 예방 4,800여 건, 전남에서 교통사고 등 안전대응 13,000여 건과 화재 등 재난 상황 예방 활동을 펼쳤습니다. 연중 무휴 계속해서 89명의 관제원들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상한 사건이나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1만여 대 정도 가까이 CCTV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사람의 움직임과 차량 번호판 등을 감지하는 지능형 영상 관제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CCTV 관제센터 직원분들이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각종 사건, 사고, 범죄를 확인하면 저희가 112 시스템, 112에 바로 보고를 해가지고 방향이나 인상착의, 특징을 가르치자고 근거하는 것입니다. CCTV 관제센터가 범인 검거부터 예방까지 24시간 잠들지 않는 매의 눈으로 시민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20대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4월 7일 광주시 광산구의 한 호텔에서 마약을 집단 투약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6명을 오늘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최대 7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목포경찰서도 목포시 오감동 일대에서 필로폰 20g을 판매 시도한 20대 남성 B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순천만 정원박람회 안에 있는 무인열차 스카이큐브가 작동을 멈추면서 승객 70명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순천만 습지와 국가정원을 연결하는 스카이큐브가 통신설비 장애로 8분 동안 작동을 멈춰 승객 70명이 갇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비를 마친 순천시와 위탁 운영업체는 내일부터 스카이큐브를 다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시민단체 때리기에 맞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를 비롯한 광주 전남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전일빌딩 이사호에서 간담회를 열고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을 중심으로 정부와 국민의힘의 탄압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오는 8일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시민단체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한국노총이 모레 광양에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노총은 지난 2일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된 광양에서 오는 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탈퇴 여부를 포함한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에서 유일하게 노동계 대표로 참여해온 한국노총은 최근 김준영 사무처장의 경찰 연행 과정에서 폭력 진압이 벌어졌다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천적인 포항 스틸러스를 상대로 구단 역사상 두 번째이자 첫 번째 홈승리를 거두며 3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시즌 초 화끈한 공격 축구로 정효불 돌풍을 일으키다 잠시 침체에 빠졌던 팀 분위기도 완벽하게 살아났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K리그 통산 1승 6무 16패. 프로축구 광주FC가 지난 2011년 K리그에 등장한 이후 포항 스틸러스를 상대한 기록입니다. 유독 포항에 약했던 광주의 징크스는 올 시즌 첫 대결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시즌 초 기대 이상의 활약으로 돌풍을 일으켰지만 지난 4월 6라운드에서 포항에 0대2로 패하며 기세가 급격히 꺾였습니다. 이후 8경기에서 1승 3무 4패에 부진에 빠지며 순위도 어느덧 강등권 근처까지 밀렸습니다. 하지만 광주는 지난달 24일 서울 이랜드와의 FA컵 16강전에서 극적으로 승리하며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고 28일 수원FC와의 리그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3연승의 길목에서 다시 만난 포항. 절대 열세 전적에 대한 부담감도 재도약을 위한 광주 선수들의 열망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광주는 홈팬들에게 화끈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난타전 끝에 4대2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로 광주는 2라운드 연속 베스트 팀에 선정됐고 골을 넣은 에이스 엄지성과 두현석, 주장 안영규가 베스트 11에 선정됐습니다. 진짜 포항한테 좀 많이 이기기가 쉽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팬분들 많이 온 경기장에서 이겨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최상의 경기력으로 정효볼의 매력을 다시 한번 팬들에게 각인시킨 이정효 감독도 천적을 잡아낸 데 대해 기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홈 팬분들한테 좋은 경기 선수들이 보여준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감독도 면을 좀 세워준 것 같아서 홈경기 때 정말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쾌조의 3연승을 달리고 있는 광주는 오는 7일 홈에서 리그 꼴찌인 수원 삼성을 상대로 4연승에 도전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신안 안좌도 퍼플섬의 버들 마편초꽃이 만개해 보랏빛 물결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버들 마편초꽃은 전국 최대 규모인 퍼플섬 3만 9천 제곱미터 부지에 2천만 송이가 만개해 해안 산책로를 따라 퍼플섬을 일주하는 관광객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신안군은 4계절 보랏꽃이 오감을 자극하는 안좌도 퍼플섬에서 오는 10일부터 2023 버들 마편초꽃 봄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일부 5.18 공법단체가 이번엔 광주 전남 시민사회단체를 무더기로 고소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일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5월 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 상임대표와 공동위원장 등 7명에 대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엔 5월 대책위가 특전사 동지회와의 공동선언식을 반대하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고 5.18 공법단체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들 단체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에 대해서도 5.18 교육관 위탁 운영 사업자 탈락과 비방 현수막 게시 등과 관련해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불교단체가 일제 식민사관적 표현으로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전라도 천연사회 편찬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불교연대 소속 스님 10여 명은 전라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라도 천년사 편찬위원회는 전라도의 역사가 아닌 남의 나라 일본의 역사를 기록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상실감을 안겨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라도 천년사 편찬 및 발간 등 일련의 과정을 시도민에게 공개하고 전라도 세계광역의회는 전라도 천년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진도 농수산물이 처음으로 호주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진도군은 이달 초 진도 꽃게와 곱창김, 젓갈류와 건해산물, 그리고 진도쌀 등 5톤가량의 농수산물이 처음으로 호두 시드니와 혼스비로 수출돼 한인 마트 등을 통해 판매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진도군은 지난 1월 우수 농산물을 통합 관리하고 유통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부서인 농수산유통사업단을 신설했습니다. 목포시와 한국출판인회의가 2023 목포 문학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협력기관 회원사들의 문학박람회 프로그램 참여와 독서 진흥, 지역 출판사와 서점 등 출판 생태계 지원, 그리고 기관 간 교류를 통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문학을 주제로 한 전국 유일의 목포 문학박람회는 오는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목포시 갓바위 목포문학관과 원도심 일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우리나라 김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전체 수출액 7,800만 달러 중 김이 70%를 차지하고 수산물 수출액의 94%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 등 세계적인 김산업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오는 2026년 개장을 목표로 마른 김 거래소 도입과 김 박람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